제가 해법 독서 논술을 선택한 이유, 아는 맛이 더 무섭기 때문이죠. 교과 연계가 굉장히 깊은데요. 이 해법 교재만큼 빨리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그램이 없고, 예전 부모님들은 사실 정통적인 독서 논술을 하기 원하셨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인근 학교, 중학교에서 이 해법으로 국어 교과서를 선정해서 다 가르치고 있고, 저 또한 그래서 내신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과 연계가 굉장히 깊은데요. 제가 이번에 지도했던 중2의 경우에는 1학기, 2학기 다 우리 해법 교재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막상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되었을 때 따로 도서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고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미리 끝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매우 만족하고 좋아했습니다. 제가 해법 독서 논술을 선택한 이유, 아는 맛이 더 무섭기 때문이죠. 일단 해법 독서 논술은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맛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숙함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제가 해법 독서 논술을 선택하면 잘 여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뚜껑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 해법 독서 논술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만들다 보니까 교과서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부모님들께서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사, 디베이트, 세계사까지 특강 교재가 너무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육 트렌드 흐름에도 알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과 연계형 도서가 구성되어 있는 그 해법 독서 논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 해법 독서 논술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교과 연계 도서가 도움이 되는 건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여기서 읽었던 책이 저희가 화산 수업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이 수업에 대한 그 화산에 대한 책을 읽었더니 학교에서 하는 화산 수업에 대해서 엄청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읽기가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 읽는 거면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독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어머니들한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아이들 입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교재를 참 잘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해법 논술 갔을 때 이거 다 했어요. 왜냐면 일단 저희가 논술할 때 좀 지향했던 바는 아이들이 논술을 공부하더라도 그냥 논술만이 아니라 학교 공부에 좀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법 논술 처음에 설명 들을 때 아무래도 다양하잖아요. 교과 연계도 있고,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 읽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독서 논술도 있고, 그 다음에 국어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거면 아이들한테 분명히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어요. 저를 탄탄하게 준비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당해지니까 평범하지가 않고 특별해지더라고요. 피라미드 형태처럼 초등부가 탄탄하게 이제 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뿌리와 기둥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뻗어 나가면서 학원이 울창한 나무처럼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 국어 성적 향상이 그게 가장 큰 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들이 원하는 수업,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일단은 제가 고집하는 수업보다 학생과 학부모님이 원하는 수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법 독서 논술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그 시기적절하게 아이들 학년에 맞게 적용시켜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늘 관심 있게 좀 보는 거, 이게 가장 좀 컸던 것 같은데, 아이들마다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는 아이들마다 그 시기마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게 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어머니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고교학점제, 그 다음에 입시랑 관련한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논술이 이렇게 필요하고 앞으로 논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돼서 아이들한테 좀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인생 상담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신뢰나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신뢰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게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특별하게 기획을 했죠. 안 그러면 떠날 테니까요. 특강이면 특별하게 수업을 연다라는 뜻이 담겨 있겠지만 저는 특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수업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 커리큘럼 안에 프로그램 학년마다 그 특강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학년 때는 이제 5학년 때 역사 수업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4학년 때는 역사하고 그 다음에 필독서가 이제 합쳐져 있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5학년 때는 토론, 디베이트를 중심으로 필독서하고 그리고 시사, 디베이트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6학년 같은 경우는 4학년 때 이제 다녔던 아이들이 한국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6학년 프로그램 안에는 세계사를 접목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을 제가 구성을 했을 때 어머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사하고 세계사는 특강반을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정규 과정 안에 특강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배우게 되는 한국사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배우게 되는 세계사에 대해서 자신감이 또 생기게 되니까 어느 한 부분을 꼭 반드시 읽어야 된다가 아니라 골고루 읽고 골고루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다양한 특강 교재가 있습니다. 4주차에 특강을 실시하는데 3학년의 경우에는 위인, 4학년은 사이언스 스토리, 5학년은 한국 논술로 만드는 우리 역사, 6학년의 경우에는 디베이트 과학 이슈,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세계사 이렇게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정말 지루할 틈도 없고 아이들에게 논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 다양한 시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강은 이게 논술과는 정말 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첫째 주에도 논술, 둘째 주에도 논술, 셋째 주에도 지겨운 독서, 독해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주차에는 정말 재밌게 부담 없이 오는 날입니다.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 스토리를 하는데 정말 책이 재밌습니다. 일단 만화로 구성되어 있고 아이들이 진짜 푹 빠져서 그 시간만큼 노는 시간인데 4주차는 이 특강 수업은 꼭 정말 하시면 너무 선생님도 성장하고 아이들에게도 그 시간만큼 정말 도움되고 재밌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강을 주저하시지 말고 특강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학년 꼭 4주차는 재밌는 특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항상 어머니들 마음속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5, 6학년, 특히 5학년에 올라온 아이들은 5학년 1학기가 시작되고 한 6월 정도부터 역사 프로그램을 들어가요. 그래서 5학년 2학기에 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좀 대비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역사에 좀 자신감을 갖고 학교 수업에 좀 임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발표를 너무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5학년 아이들이 그러면 역사 논술 수업을 6개월, 7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바로 또 해법 독서 논술 그 6학년 교재로 또 이어가요. 현재 사이언스 스토리 지금 여름방학 특강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 기존 친구들은 지금 기존 독서 논술 프로그램 플러스 사이언스 스토리를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언스 스토리는 좀 활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6학년, 5학년 이렇게 좀 고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학년 애들도 과학 좋아하는 아이들은 따로 팀을 만들어서 그 팀 수업을 하기도 했는데 어려운 과학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책을 특강으로 넣었을 때 특히 5, 6학년은 비문학 읽기 훈련이 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읽거든요. 제가 기본 교재 플러스 활용했을 때 가장 좀 만족도가 높고 애들도 좋아했던 거는 사이언스 스토리,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한국사, 그리고 또 중학생이 되면 한국 단편 소설, 꼭꼭 씹어먹는 한국 단편 소설. 그게 굉장히 그 특강의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토론 수업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초등까지는 토론 수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과정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토론을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료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읽고 생각해서 자기만의 어떤 근거들을 마련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글을 써야 되고, 그 글을 말로까지 구술로도 표현을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의 끝판왕은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학교에서 요즘 수행평가로 토론 수업들을 했었어요. 최근에 수행평가로. 네, 수행평가에서 선생님 저 토론에서 만점 맞았어요. 뭐 선생님이 잘한다고 해서 에이스 됐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수행평가에서 발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토론 수업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는 해요. 첫째 주에는 좀 부담 없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첫째 주에 시사독해 수업을 하고, 둘째 주에 테마북을 하고, 그럼 셋째 주 때 이제 독서 논술을 하고, 마지막 주에 테마북 나머지 부분하고 국어 능력 부분을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그래도 아이들이 부담 없이 좀 책을 읽어올 수 있어서 셋째 주에 책을 안 읽는 비율이 좀 적다 하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좀 부담이 덜 하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책을 읽고 이제 수업 연구를 하신 다음에 시작하셔야 되는데, 수업 연구하기가 선생님들도 빠듯하신 거예요. 선생님들은 한 권만 읽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학년별로 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 1년을 돌아가실 때 선생님들한테도 훨씬 더 시간을 확보하기 좀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려울 때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울 때도 아이들과 제가 공통 분야가 있거든요. 그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과거에 아이들이 그 역사에 살지 않았던 것처럼 저 또한 살지 않았고, 그 세계사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도 그 세계 중심에 그 세계 여러 나라들에 속해 있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그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았거든요. 우린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과 선생님이 똑같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각각 세계사는 세계사, 한국사는 한국사, 수납함, 냉장고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냉장고가 저는 바로 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각 수업마다 그 분야의 노트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항상 아이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도도 그려보고 매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실은 자신감이 생기려면 사실은 책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 책을 읽으시면서 질문도 많이 뽑아보시고, 그 질문을 뽑다 보면 사실은 로스트럼에 없는 질문들, 구체적인 질문들을 좀 아이들한테 던져줄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수업 준비가 잘 되는 게 가장 자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책을 꼼꼼하게 읽고 좀 질문을 뽑아보고 그런 후에 로스트럼을 보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준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충분히 책을 읽고 준비를 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교사용 교재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 순서를 이제 나중에 정리하는 거는 좀 수업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수업이 단순히 국어적인 것만 하지 않잖아요. 그 독해 부분에 있어서 전 과목을 아울러야 되고, 시사상식도 알아야 되고, 토론 같은 경우 리서치할 때 굉장히 많은 자료 준비를 해야 되고, 세계사, 한국사 정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입 선생님들이 공부량에 지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건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좀 기운 내시고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을 갖자, 매일 노력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변하지 않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힘을 내서 우리 좀 도전해 보시고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힘을 내서 교학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